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가장 먼저 사실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전부터도 네. 언론 앞에서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접견도 자주 하시니까 네. 일단 궁금한 사항이 직접 뭐 탄핵 심판 때 탄핵 심판정 안에서 대통령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좀 생활이 궁금한데요. 좀 전해주실 얘기가 구치소 있어요. 안에서 말이죠. 예, 만날 때 좀 뭐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장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서 독방에 이제 혼자 계신 상태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작 대통령께서는 담담하고 연하십니다. 뭐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예. 교도관들에게도 참 소탈하게 잘 대해주시고요. 그런 예. 가운데서 워낙 지금 재판이 네. 워낙 지금 빡빡하게 힘들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현재까지는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이 잡혀있기로는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이니까 오늘 아마 다음 계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8차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는 이제 변론기일에 지금 참여할 예정인데 예. 헌법재판소의 그 지금 이 재판 진행이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고 하다는 것은 뭐 새삼 여기서 다 열갈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만 어쨌든 네. 헌재가 미리 지정한 제8차 변론이 이제 오늘이고 그 추가로 예. 다음 주에 지금 또 마치기 전에 대통령의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 네. 뭐랍니까 저 최후 변론이라 그럽니까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얘기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뭐 혹시 또 일부 증인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재판관들이 네. 예. 또 허용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다. 네. 뭐 적어도 한 2차 정도는 더 열릴 수 있다. 예, 뭐 좀 약간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한두 번 정도는 네. 더 다음 주에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워낙에 속성으로 예. 졸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더 길게 가려고 해도 예. 재판관들이 맞고 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헌재 직접 나가길 잘했다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이제 전해졌거든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심판 과정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예. 당사자가 그 사안을 가장 잘 압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언변이 있다고 하면 뭐 변호인 10명보다도 당사자의 그 말 한마디 육성이 굉장히 사실의 전달 네. 또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도의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뭐 계엄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또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대통령께서 잘 짚어주고 있고 예. 재판의 더구나 이 재판이 정말 유감없이 많은 내용을 시간에 제약 없이 다룬다면 또 모르겠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는 네. 가운데에서도 네.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나 가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재판관들은 물론 국민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탄핵 심판 때 나오는 얘기들을 좀 많이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SNS에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내기를 하자 이런 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좀 시작이 된 게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좀 예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석동일 변호사께서는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내기를 거셨는데 이게 내기라는 측면만을 보시니까 좀 그렇게 하신데 사실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않던 네. 이석연 처장이 느닷없이 특정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객관적으로나 또 저희들이 볼 때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쭉 예. 전개하면서 그냥 뭐 탄핵에서 인용이 될 거다는 정도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네. 마치 재판관들이 뭐 전원일치 예. 8대0으로 될 거다 이렇게 약간 궤변성 발언을 하신 부분이 참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이 탄핵 재판은 여론의 평가가 매우 또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네. 방송에서 그렇게 어떤 분이 막 논리를 전개한 것을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반박을 하려면 글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글은 또 잘 안 보세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석연 처장의 그러한 약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좀 제가 좀 뭡니까 저지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틀렸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처장의 진술이 맞는지 내가 예. 우리 입장이 맞는지 한번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뭐 내기라 해서 서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는 쪽이 예. 우리 그 복지 공동회 기부를 하자. 그분이 방송에서 한 얘기가 틀렸다면 방송에서 받은 출연료는 도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도로 내놔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또 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탄핵 심판을 희화화한다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야당이 지금 희화화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가요? 예. 야당 쪽에서 그동안 각종의 말과 보여준 행태로 치면 희화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끝판을 보여준 분들이 네. 저의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분들이 지금 정말 희화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헌재 이따가도 방송 끝나고 바로 가신다고 하니까 헌재 네. 탄핵 심판을 계속 이제 참석해서 보시는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이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로 좀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사건들의 절차가 좀 불공정하게 순서가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이게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를 좀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증거 채택에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항의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국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항의하는 문제 이전에 예. 저희들이 볼 때 또 그리고 밖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이 법조인들이 볼 때 정말 헌법 재판관들께서 정말 당치 않은 그러한 형태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은 말이죠. 예. 일반 헌법 재판소의 다른 헌법 재판들과 달리 형사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네. 물론 이 성격은 행정심판의 성격도 갖고는 있습니다. 이 탄핵심판이. 그러나 예. 어쨌든 헌법재판소 법에 입법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엄격한 증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심으로 일반 법원은 3심제이지만 헌법재판은 단심으로 그 당사자의 어떤 그 지위가 결정이 되고 특히 지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네.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이제 이 계엄 직후에 정말 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또 일부 정말 추악한 정치 공작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전혀 사실과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내용들로 마구 수사기관에서 정신없이 작성한 그런 조서들을 그대로 지금 증거로 쓰자. 사실 저희로서는 이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변론 기일을 잡아서
그러한 진술한 사람들을 반대 신문을 통해서 예.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증거로 쓰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재판관들께서 정말 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올바른 절차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어제는 보니까 현직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이영림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헌재를 향해서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안중근 의사에게도 당시 일본인 재판관조차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줬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변론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대통령께서 현재의 탄핵 심판에서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10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부분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분을 정해서 지금 신문 시간과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형사 재판은요. 피고인과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 들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이재명 재판 제가 우리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재판이 늘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 외에도 지금 야권 인사들의 재판을 보면 네. 이런저런 재판을 늘어뜨리기 위한 각종의 지금 모든 기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 법원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사안에서 증인들 중요한 증인들 쟁점 있는 증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딱 시간을 정해서 요때까지만 말하자면 신문을 해라. 예.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재판이 지금 우주 최강이라는 그 이영린 검사장의 글에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아니 전 세계의 최강이 아니라 우주 최강일 정도로 법원 재판이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주는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예. 그런 부분을 재판관 위주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